오늘은 가산동 지식산업센터 시장 현황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가산동 하면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연령대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 20대, 30대 직장인분들은 보통 교통지옥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르실 것 같고 50대 이상은 과거의 굴뚝 공장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가산동 지식산업센터의 시장 현황을 알아보기 전에 가산동이 어떤 곳이고 어떤 지리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 가산 디지털 단지는 구로 디지털 단지와 함께 G밸리라는 이름을 가진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입니다. 총 3개의 단지로 조성되어 있는데 이 중 2단지와 3단지가 금천구 가산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직도 서울의 핵심 산업지역 중 하나이고 서울의 전체 면적 중 0.3%에 불과하지만 12,000개의 회사와 14만 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대표적 일자리 창출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산동은 서울의 핵심 산업지역 중 하나로 서울 지하철 1호선과 7호선이 교차하는 초역세권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고 이를 중심으로 많은 일자리와 근로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이유로 점차 상업용 부동산인 지식산업센터가 활발하게 성장하게 되었고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높은 금리와 공급 과잉 그리고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지식산업센터 시장은 결국 침체기에 접어들었고 지금은 다소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장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2020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부동산 호황기 동안 많은 부동산 투자자들이 주택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지식산업센터를 대체 투자처로 선택을 했고 실제로 분양받기도 어려울 만큼 투자자들이 몰려 들어왔었습니다. 실제로 분양권만 확보한다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소문 때문에 많은 현장에서는 분양 오픈과 동시에 몇 분 이내로 분양이 마감되는 오픈런 사태까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장밋빛 전망으로 지식산업센터는 전국적으로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했고 지금 이야기하는 가산 디지털 단지에도 상당히 많은 물량이 공급되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지금은 공실률 증가, 임대료 하락, 매매가 하락 등의 여파를 직격탄으로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7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0년 1213건, 2021년 1282건, 2022년 1464건, 2023년 5월에는 1500건까지 증가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2010년만 해도 481건에 그쳤던 지식산업센터의 수가 10년간 약 3배가량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지식산업센터의 개수만 파악한 것으로 지식산업센터가 대형화됨에 따라서 실제로 늘어난 물량 자체는 전국적으로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가산동과 그 인근 지역인 구로 디지털 단지 그리고 광명까지 고려한다면 10개 이상의 현장이 공사 중이거나 입주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입주 중인 현장은 동광 DK타워, 어반워크, 퍼블릭, 아스크타워 등 10개 현장이 입주를 하고 있고 전체 26만 평을 소화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한 개 업체당 사용하는 면적이 분양면적 기준 60평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물량을 모두 소화하기 위해서는 4,300개 업체가 필요하다는 공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 중 2023년 7월에 입주를 시작한 가산 DK타워의 입주율은 현재 80%이고 잔여 물량은 5,200평 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반워크의 입주율은 43%, 잔여 물량은 26,000평, 퍼블릭의 입주율은 45%, 잔여 물량은 43,000평, 평균적으로 1개월 기준 7%의 물량이 소진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를 기준 삼아 지금 가산에 남아있는 10만 평의 잔여 물량을 소화하는 데는 최소 14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장마다 입지와 상품성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참고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가산동의 지식산업센터 매매가는 과거 2022년에 비해 다소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산 디지털 단지역의 대장 상품격인 우림 라이온스 밸리와 가산 SKV1 센터를 기준으로 봤을 때 매매가는 최고가 2,400에서 현재는 2,000만 원 아래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두 개 현장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는 물건이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꼭 이 두 상품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주변 대체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라 이 대체 상품들의 물량이 다 소화되기 전까지는 매매가 보합 상태를 유지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 임대가 이야기를 좀 해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두 상품을 기준으로 전용 면적 기준 8만원 정도의 임대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임대가 시세는 매매가 시세에 비해서 크게 하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역세권 상품들을 기준으로 보면 임대가는 어느 정도로 방어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비역세권 상품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신규 입주가 있는 경우 약간의 시세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규 상품이 입주를 시작하면서 공시를 빨리 털어버리기 위해서 인테리어 지원, 렌트프리 등의 여러 가지 혜택을 지원하고 있지만 빠르게 임차인을 구하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고금리 상황은 투자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출이율이 상황에 따라서는 6%까지 상승하면서 투자 매력은 감소한 상태입니다. 최근 금리 인하 소식이 조금씩 들려오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과는 별개로 대출은행에서는 지식산업센터 대출 취급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취급하는 상황이고, 대출 비율도 높게 책정하지 않아서 실제로 투입되는 비용이 늘어났습니다. 이율 또한 아직까지는 4% 중반 이상으로 책정되는 사례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잔금 시기에 가까워 오는 현장에서는 계약자들의 계약금 포기나 계약 취소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등의 실사용자 관점에서는 매매가와 임대료가 하락하는 이 상황이 저렴하게 좋은 사무실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산동 지식산업센터 시장은 현재 공급 과잉과 경기 침체로 인해서 시장이 다소 경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투자자는 높은 리스크를 안고 있지만 이와는 반대로 실사용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매매가와 임대료로 좋은 사무실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가산동 지식산업센터 시장은 역세권 상품을 중심으로 아주 조금씩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선행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물량이 소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물량이 모두 소화가 되어야 그때부터 회복세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가산동에는 아직도 입주 물량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공급은 당분간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단기적인 리스크는 남아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금리 인하와 맞물려서 긍정적인 신호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산동 지식산업센터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금리 변화와 공급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